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 바로 동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목소리 많이 돌아오셨네요. 목소리가 안 좋을 때마다 빠따를 맞을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네요. 뿅 맞으면 쏙 들어가고, 예. 아유, 이게 소리를 꽉 찌르게 되니까 아프니까. 그럼요. 네, 내가 약입니다요. 네, 갈갈했던 것도 싹 다 풀리죠. 시원합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그 상담을 가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저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이 이야기를 들고 와서 뭔가를 저한테 부탁하면서 알게 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야기 말미에 좀 설명을 드리고, 늘 그랬으니까 똘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똘비라는 이제 친구가 저랑 아는 동생이고,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20대 후반의 나이에 굉장히 외롭고 처절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굉장히 모두 다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건데 백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도 백수였었어요, 옛날에. 예. 백수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저도 백수 생활을 할 때 그러던데 이 친구도 똑같더라고요. 점점 낮과 밤이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게임하다가 게임 끄면은 아침 8시, 9시 퍼질러서 자고 눈 뜨면 오후 3, 4시 밥 먹으면 또 저녁 또 게임하고 그냥 그런 나날을 반복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콘히 자고 있는데 전화가 막 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친구더래요. 야 웬일이야 그랬더니 너 어디냐? 그러더래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나 집에 자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팔자 좋다. 야, 그러지 말고 저녁 사주려니까 좀 나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저녁 먹으려면 한참 남았구만. 그러니까는, 나 사무실 당직인데, 와서 좀 놀아줘라. 사람도 없고, 심심하다. 그 친구를 그동안 했으니까 철현이라고 할게요. 네. 철현이가 뭐 하는 친구냐면은, 자동차 영업사원이었어요, 그 친구가. 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게 당직을 서면은 되게 심심해요. 핸드폰도 뭐 한두 시간이지. 그러니까는 저도 친구들한테 전화해 놀러 오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똘비가 딱 듣고 저녁에 그럼 얘랑 밥을 먹고 이 친구랑 PC방을 가던 소주를 한 잔 걸치든 해야겠다. 딱 견적이 나와가지고 그래 나도 궁금하다. 야 그 차파리들 어떻게 앉아있나 어디로 가면 되냐? 그러니까는 친구가 주소 찍어줄게 거기로 와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간 거예요. 차가 없었거든요, 똘비가. 네. 딱 가니까 이제 뭐 돌비 자동차 딱 써있고 그 우리 신차 매장 이제 딱 들어가면은 그 신차 매장 특유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안 나요. 코가 이제 하도 적응이 돼가지고. 근데 예. 똘비가 딱 들어가니까 신차 매장 그 특유의 냄새. 그리고 반짝반짝한 새 차들, 그리고 이제 뭐 바닥이든 어디든 좀 이렇게 잘 꾸며놨잖아요, 매장이. 야, 고급지고 좋아 보인다 하는데 딱 정장을 입은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정장 입은 모습은 여러 번 봤어도 이렇게 매장에 앉아 있는 거는 또 처음 봤단 말이죠. 친구지만. 야, 너 거기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되게 색다르다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친구가 색다르긴 여기 뭐 안에 갇혀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지 그러면서 둘이서 담배 피고 노가리 풀고 막 놀았대요. 거기서 차도 앉아보고 막 뭐 또 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5시 반쯤이 돼가지고 야 밥 사주기로 했잖아. 뭐 사줄래? 그러니까는 하련이가 야 통닭이나 한 마리 불러 먹자. 내가 통닭 쏠게. 그러니까는 똘비가 그래 뭐 통닭 좋다 콜 해가지고 통닭 주문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이서 기다리다가 통닭이 딱 오고 그 옆에 탕비실이 있거든요. 탕비실을 딱 들어가가지고 통닭 팍 내려놓고 이제 우리 또 사무실에서 먹을 때는 순살통닭이 또 질리니까 순살통닭 먹으려고 젓가락 야무지게 딱 찢어가지고 한 입 싹 넣고 입에 넣고 그냥 씹어 돌리고 있는데
야, 이게 진짜 저도 이건 완전히 공감하는 건데 우리 네. 고객님들은 바깥에서 기다리나 봐요. 내가 딱 한 숟가락 먹기를. 꼭 끌더라고. 꼭 한 숟가락 뜨면 들어오시더라고. 이게 정말 신기해요. 기다리다 들어오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냥 둘이서 또 이제 배고픈데 탁 먹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 열고 들어온 소리가. 친구가 그냥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래요. 아이씨. 그러면서 야, 먼저 먹고 있고 내 거 남겨놔. 그리고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정을 바꾸죠. 씩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뭐 보러 오셨어요? 하니까 이제 남자 손님 목소리가 나더래요. 둘이서 이제 뭐라 대화하니까 똘비는 유튜브 켜놓고 먹었대요. 막 먹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철현이가 막 들어오더래요. 탕비실로. 그러면서 야야 똘비야 진짜 미안한데 여기 있는 거 좀 다시 빨리 봉다리 좀 넣어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아 좀만 좀 준비 좀 해놔봐. 나 잠깐 마저 상담하고 올라니까 좀 이거 치워놔봐 빨리. 그리고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 자식 진짜 하면서 다시 이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봉다리에 싹 넣었대요. 딱 넣어가지고 이 새끼가 뭐하나 하고 이렇게 딱 밖을 봤더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격표를 펼쳐놓고 잠깐 상담을 또 진행을 하고 있더래요. 예. 아이씨 그럼 더 먹으라고 하든가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이유가 있을 테니까 딱 옆에 놔두고 그냥 앉아서 기다렸대요. 친구 상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되게 색다르기도 했고 또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좀 특이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일어나더래요. 일어나면서 쪼르륵 오더니 야 똘비야 미안한데 먼저 좀 나가 있어라. 어디 가가지고 짱박해서 좀 놀고 있어봐. 나 출장 상담 좀 갔다 올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라 돈 버는 게 우선이지. 일단 알았어 연락해. 그러고 이제 똘비는 아까 그 통닭 싼 거 있잖아요. 그 봉다리 들고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아 이걸 들고 택시 타기도 뭐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날 친구가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은. 예.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자고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틀 후에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현아 야 이 새끼야 그날 못 올 것 같으면 전화라도 하든가 약간 삐쳐 있었거든요. 똘비가. 그러니까 친구가 야, 새끼야, 진짜 말도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시간을 조금만 돌려볼게요, 다시. 자, 이제 철현이 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철현이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고객하고. 고객은 얼추 봤을 때 나이가 20대 극초반? 아, 이거 혹시 미성년자인가 싶은 애띤 남성이었대요. 그리고 옷은 좀 후질근했고, 근데 와가지고 이제 쭉 상담을 하는데, 이 차 정도 물어보고 저 차 정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설명을 이렇게 막 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약간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애띄어 보이는 친구가 혼자 와서 그것도 좀 후질근했으니까 대충 하고 빨리 보내야겠다 하는데 이 고객님이 전화를 하더래요. 아 엄마 지금 여기 매장 왔고 이 차종 저 차종 봤어. 엄마는 최종적으로 어떤 차가 더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하면서 끊더래요. 그러면서 아 저기 딜러님 여기 앞에 혹시 세워져 있는 차는 저거는 시승차예요? 묻더래요. 아 예 시승차다고. 왜 그러냐면 딱 봐도 시승차예요. 옆에 막 이렇게 차 이름 크게 써붙여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승차다고. 그러니까는 아 어머니가 저거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저 어머니가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가볼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챙긴 거예요. 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똘비 이제 보내고 그 고객님 태우고 출발을 한 거예요. 철현이가. 어디로 가면 되냐고. 자기가 길을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쭉 나갔대요. 본인이 있었던 곳에서 차로는 한 20분 정도 거리였고 어머니가 특이하게 약간 건설, 인테리어 그쪽 일을 하신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현장에 계신다. 거기에 가서 한 번만 조금 시승해보고 좀 해보자. 아니 충분히 있는 일이고 오히려 더 좋아요. 어머니가 현장에 계신 그런 분들은 화끈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 가는 길이 쭉 가면은 큰 절이 있어요. 큰 절을 딱 지나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은 우측으로 본인도 알고 있는 장소예요. 거기가.
옛날에 수련원처럼 생긴 큰 건물이 있고 거기는 폐 건물이에요. 폐 건물. 근데 그 게이트도 큰데 게이트가 항상 닫혀 있는 걸 본인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오가면서 봤는데 그 게이트가 열려 있더래요. 그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더래요. 옆에 그 젊은 친구가. 아, 어머니가 여기 현장 지금 공사하시냐고. 그러니까는 아, 맞다고 그러더래요.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했대요. 이 자식이 혹시 이 동네 이 근처 어디 사는데 버스나 택시 타고 오기가 곤란하니까 나 먹이는 건가 어쩐 건가 하면서 일단은 들어가서 한쪽에 차를 세웠대요. 네. 차를 세우고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는 어머니 어디 계실 텐데 하면서 내렸대요. 근데 이때 시즌이 한여름이었거든요. 예. 그때 거기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7시가 못 됐었고 아시겠지만 한여름에 7시가 못 됐을 시간은 해가 쨍쨍해요. 아직도. 네. 봤단 말이죠. 뭐 무섭고 그런 건 일절 없었대요. 그리고 막말로 여기서 한 300-400m만 나가면은 바로 차도 많이 다니고 절도 큰 게 있어요. 바로. 거기서 이제 두려울 건 1도 없었고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래요. 네. 엄마 저 여기 왔는데 현장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는 폐건물 안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래요. 네. 야, 차도 없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어찌됐건 보니까 여성분이시더래요. 나이가 좀 있으신. 그래가지고 꾸벅 인사를 했대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아드님하고 같이 온 돌비자동차 철현이라고 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다고 그러지 말고 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하고 폐 건물로 같이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현장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막 이렇게 목수 일할 수 있게 뭐가 짜여져 있든 막 일한 흔적들이 막 있어야 하잖아요. 어지럽게. 일절 없었대요. 그런 거 하나도. 예. 아이고 선생님 여기 뭐 공사 무슨 공사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공사하기 전에 여기저기 치수를 좀 재고 있었다고 그러더래요. 아 그러세요 하는데 일단은 그 카탈로그랑 뭐 이것저것 좀 봅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뭐 서가지고 이렇게 가격표를 펼쳐놓고 뭘 얘기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차라리 제 차에 가서 말씀 나누실래요? 그랬대요. 앉아서 뭐라도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래갖고 한쪽으로 갔더니 돗자리를 하나 펴놨더래요. 그리고 돗자리가 어디 세면바닥 위에 있었던 게 아니고 흙바닥 위에 돗자리를 이렇게 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앉았대요. 일단은 거기에 돗자리 앉아가지고 서류 가방 열고 가격표 이렇게 펼치고 처음에 문의 주신 차량은 이건데 시승차도 이거고요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대요. 예. 참고로 아직도 무서울 건 1도 없었어요. 바깥엔 해가 쨍쨍해요 지금. 설명을 쭉 드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느낌이 뭔가 내가 평상시 상담하던 느낌하고 다르더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가격표를 이렇게 주로 보면서 가격표에서 이렇게 펜으로 가리키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한 번씩 고객님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은 아니고 고객님이 잘 듣고 계시나 확인을 하고 다시 가격표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뭐가 이상했냐면 상담을 하다가 고객님을 한번 이렇게 쓱 보게 되면은 보통 고객님들의 모습은 어떻게 있냐면은 가격표를 보고 있어요. 고객님들은 같이 내 펜끝을 따라서. 근데 머리를 한 3번 4번 들었는데 고객님도 고객님의 아드님도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래요. 이거 특이하다. 사실 이렇게 조금 더 몇 마디 말 좀 더 하고 눈을 이렇게 고개는 내린 상태에서 눈을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보는데 2명 다 가격표는 아예 안 쳐다보고 있더래요. 아예. 막 얘기를 하다가 멈췄대요. 선생님 뭐 이해 안 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둘이서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본인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뭐 문제가 혹시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호호호호 웃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아이고 우리 딜러 양반이 참 사람이 곱게 생겼네. 우리같이 험한 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하면서 막 웃더래요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옆에 아들한테 아들 아이고 진짜로 딜러님 멋진 분 데리고 왔다 그러더래요.
갑자기 본인 칭찬을 그렇게 둘이서 주고받더래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지금 좋은 일을 했나? 내가 인상이 그렇게 좋은가 싶었대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쭉 이어나갔대요. 근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가격표를 아예 안 쳐다보더래요. 아예. 그래 아까 똘비 본인도 말을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쫙 설명을 할 때는 막힘이 없이 쭉쭉쭉쭉 나가요. 네. 근데 말이 이렇게 띄엄 하면서 왜냐면 본인 시선이 지금 가격표를 못 쳐다봐요. 지금 이렇게 위를 쳐다봐고 어디를 보나 저기를 다 뭘 하나 이렇게 막 보면서 가격표로 펜으로 이렇게 훑고는 있고 뭔가 희한한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 예. 철현이도. 그런데 엄마라는 분이 손이 특이한 곳에 이제 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돗자리를 흙바닥 위에다가 놨다고. 엄마가 한 손을 흙을 푹 파가지고 움켜쥐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아이, 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흙을 움켜쥐는 게. 그리고 옆에 아들은 아들대로 조금 더 가까이 보는 척 하면서 한쪽 손을 쑥 뻗어가지고 돗자리 위에 물건 내려놓는데 안쪽에다가 안 보이는 그 안쪽에다가 손을 이렇게 쓱 넣고 있더래요. 순간 이 사람의 그 본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뭔가 두렵고 위험하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뭔가 내가 이거 방어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다 말고 저기 시승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현이 이 친구가 방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막은 거예요. 그게 엄마가 손에 쥐고 있던 흙을 본인 얼굴에 탁 던지더래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몸이 반응하려고 완전히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네. 그 흙은 고스란히 눈에 다 들어갔겠죠. 그러면 잠깐 시간 동안 뭐 눈을 잘 못 뜨겠죠, 사람이. 근데 철현이가 몸이 바짝 완전히 극도의 긴장 상태로 본인도 대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움직여서 흙을 뿌리기도 전에 손이 싹 움직일 때 바로 본인도 뒤로 몸을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흙이 이제 본인 얼굴과 몸 주변으로 흩뿌려지고 이건 아니다. 딱 그 찰나의 순간 본인이 확신이 드는 거죠, 머리에. 뒤로 구르면서 떼굴떼굴 일부러 몇 바퀴를 더 굴렀대요. 느낌이 너무 더러워서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러자마자 바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들이 한쪽 손에 진짜로 그 영화에서나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줄 알았는데 진짜로 날이 딱 쓰면은 그게 서슬이 파랗다라는 표현이 뭔지를 알았대요. 낫인데 얼마나 갈았으면은 진짜 푸른 빛깔이 돌더래요. 그 낫에. 탁 뒤로 해가지고 본인이 딱 손을 짚고 반쯤 일어났을 때 그 경관을 딱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우리 막 위급한 순간에는 어떠한 생각이 아니고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면서 머릿속에 그냥 탁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냥 통째로. 풀자면 저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 한패고 나를 여기서 지금 이유 없이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해하려고 지금 저러는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게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본인도 이렇게 사람이 극도의 긴장에 이렇게 몰리니까 갑자기 막 그 표성을 막 지르게 된대요. 이야 하면서 막 우리가 호랑이나 아니면 멧돼지나 이런 거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막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면서 막 뭐 하는 거냐고 이 미친 뭔 새끼들아 하면서 막 옆에 그 여기가 폐가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집어 던지고 하는데 아들이 본인 쪽으로 달려오더래요. 저 낫을 내가 어떻게 제압을 하긴 힘들겠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물건 일단 손에 잡히는 거를 온 힘을 다해서 그 아들 쪽으로 집어 던졌대요. 그러니까는 훅 집어 던지니까 아들이 그거를 팔로 쳐내면서 본인한테 오는데 팔로 쳐내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본인은 돌아서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돗자리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구두도 안 신었었어요. 그때는. 구두고 나발이고 다 내팽겨치고 막 뛴 거예요. 바깥으로. 발에 뭐가 박혔는가 뜨끔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일단 바깥으로 나갔는데 뒤에서 진짜 멋나게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들이.
차에 가서 차 시동 걸고 문 열고 할 엄두도 못 내요. 내가 잠깐이라도 차 들어가려고 문 손잡이 잡는 순간 잡혀서 목에 낫이 칠 것 같더래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몇백 미터만 나가면 차도 꽤나 다니고 큰 절이 있어요. 굳이 내 차로 갈 이유가 1도 없어요, 지금. 막 뛰어가지고 일단은 그 사찰 쪽으로 뛰었대요, 절로. 그 절이 작은 절이 아니니까 막 뛰어가니까는 수련원 게이트 바깥에 한 30m까지는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도 뒤는 못 돌아보겠고 소리는 안 들리는데 더 미친 듯이 뛴 다음에 뒤를 쳐다봤더니 없더래요. 살았다. 와, 이거 이놈의 새끼들. 와, 살았다 진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상담을 하려고 본인 서류 가방하고 그 서류 가방 위에다가 본인 핸드폰까지 딱 올려놨었단 말이에요. 일단 핸드폰이 없어요, 차련이가. 차키는 본인 주머니에 있었고, 일단은 그러면 도움 요청을 절에 가서 해야겠다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절로 막 갔대요. 절로 막 가니까 6시가 넘으니까 절도 이렇게 문들을 닫더래요. 근데 옆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는데 거기는 뭐 쌀이문처럼 해가지고 좀 낮았대요, 되게. 모르겠다. 진짜 이게 스님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뛰어넘었대요. 뛰어넘어서 이제 막 들어가니까 스님 한 분이 본인을 이렇게 보더니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막 화를 좀 내시더래요, 스님이. 그럴 만도 했죠? 어떤 미친놈이 정장에 맨발로 뛰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대요. 설명하면서도 막 계속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그러더니 가가지고 그 전화기를 쓰게 해주시더래요,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전화기로 신고를 한 거예요. 바로 나 좀 살려줘라. 이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하고 진짜로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 바로 와주시더래요. 그 2인 1조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아시지 않냐고, 여기 바로 가면은 그 폐수련원 하나 있지 않냐고, 건물 큰 거 있고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내 거 차도 거기에 있고 뭣도 거기에 있고 좀 가가지고 상황 좀 봐주셔라. 그리고 꼭 좀 잡아주셔라.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그러니까 꼭 경관분들이 이제 글로 가신 거예요. 뒤로 한참 이렇게 서가지고 차마 갈 생각은 못하고 이제 먼 발치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한 15, 20분 정도 이제 더 지났을 때 다시 이제 그분 경관분들 차가 다시 절 쪽으로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사람들 그 자식들이 있었냐고.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 사람은 없었고 아까 말씀 주신 본인 차나 짐은 그대로 있었다. 그러냐.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짐까지 다 챙겨서 오셨더래요. 근데 서류 가방도 있고 다 있는데 본인 핸드폰은 없어져 있더래요. 핸드폰이 문제예요. 지금 죽을라다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갖고 다시 경찰분들이 차에 태워주고 수련원 앞에 가서 본인 차 시동 걸고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차련이가. 이제 경찰분들은 거기서 추가 조사를 하겠죠. 막 그런 얘기도 했대요. 시승차 보조석에 그 남자를 태웠잖아요, 아들을.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보조석 쪽은 누가 못하게 하라. 현장 보존을 좀 해놔라. 뭐 감식을 하든 뭐라든 혹시 필요로 하면 할 테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 동생이 이제 해준 얘기가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일어날 뻔한 거지. 우리가 아는 그 CSI 같은 그 감식반이 와가지고 감식을 막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고 뭐 거기까지는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럴 수 있으니 혹시 모르니 이게 좀 보존을 해놓으라고 해서 보존을 했대요. 그 자리에 누가 못 앉게 하고 매장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핸드폰을 잊어먹었으니 다음날 핸드폰을 이제 재발행을 했고 이제 이쪽 사건 처리를 하니라고 정신이 없다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틀 뒤가 된 거예요. 똘비한테 전화를 한 게. 네. 똘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뭐 네 생각나서 전화했고 그날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점을 다시 똘비로 옮겨갈게요. 이틀 만에 철현이란 놈이 연락이 와가지고 삐져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죽다 살아난 얘기를. 네 얘기 들으니까 소름 돋는다. 왜 소름이 돋았냐, 똘비 입장에서는.
그날 자동차 매장에서 똘비도 어찌됐건 한 공간에 같이 있었잖아요. 철현이가 출장 상담을 가려고 이제 매장 문을 막 잠그고 어찌됐건 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똘비는 영업사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지인일 뿐이지. 그리고 철현이가 똘비야 어서 나와 하니까는 누가 봐도 손님이 봐도 둘이 친구인 건 알겠고 나가는데 그 젊은 친구가 아들이 영업사원이냐고 묻더래요. 똘비 본인한테. 예. 그래서 아니요 저는 영업사원 아닙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면은 이렇게 명함을 하나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똘비한테 명함을 주더래요. 그래서 명함을 받아봤대요. 그랬더니 뭐 개발자 명함이었대요. 자기가 게임을 좀 개발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클로즈 베타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내가 연락 드리려니까 한번 참여해보시라고. 내가 얼굴에 게임 페인이라고 써있어서 그런가 어쩐가.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고 하고 연락처도 줬대요. 명함은 없으니까 백수니까. 연락처도 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출장 상담을 가고 그 다음날 똘비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클로즈 베타 서비스에 관련해가지고 혹시 한번 참여해볼 생각 없냐고. 근데 그날 똘비는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처음에 본인한테 이제 그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말을 천천히 하면서 그냥 뭔가 상세히 설명하는 듯 하면서 본인을 뭔가 떠보는 듯한 나중에서 느끼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한번 우리 사무실로 한번 와볼 생각 없냐는 식으로 그렇게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도 철현이 얘기를 들으니까 소름이 돋는 거죠. 야, 씨, 임마 그런 일 있었으면은 나한테 빨리 얘기를 해주자지. 내가 임마 눈치 없이 내가 퍼 다니라고 내가 망정이지. 내가 거기 호딱 달려갔으면 내가 뒤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야, 네가 서로 연락처 주고받은 거 나 몰랐다고. 시승차 준비하느라고. 진짜 미안하다고. 너도 죽을 뻔했다.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사건은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요. 예. 이제 더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웃긴 게 누군지까지는 알았어요, 다. 예. 그러니까 엄마는 누군지 모르겠고 그 남자 있잖아요, 아들이 누군지까지는 다 특정 지어졌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그리고 그 사찰 있잖아요, 절을 통해서 철현이가 조금 더 본인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사건 접수도 하고 음료수랑 가득 싸들고 절도 한번 갔대요. 그래가지고 시주도 이렇게 하면서 그날 도움 주셨고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그 절에 계신 스님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언을 또 듣고 거기서 어떠한 정보를 받아서 다른 절에 전화해서 정보를 듣고 하다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동생 말로는 99.9%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거기까지는 알게 된 거예요. 무슨 행위냐? 민감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특정 종교가 있습니다. 네. 이 종교는 본인의 종교 외에는 다 사입이고 이단이고 악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에 온갖 저주, 그 다음에 어떠한 뭐 불을 지르든 뭐 똥물을 찌끌든 이런 식으로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뭉치게 하는 어떠한 종교적 세력이 있답니다. 예. 여기에서 진짜로 극한까지 간 사람들이 인간 재물식으로 그런 걸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에 비추어 보니까 철현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이 생각을 해도 그 자리에서 본인이 왜 그런 짓을 당했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사찰을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싶어서였다면 나를 여기서 잘못되게 만들고 나를 뭐 근처 어디다가 파묻든 아니면은 뭐 내 피를 찌끌든 뭘 하든 뭐 그러한 목적성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게 다 아구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사찰에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던 게 실제로 절 주변에서 이렇게 저녁에 약간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돼지 머리를 놓고 뭘 한다든가 예. 아니면 생닭을 거기서 목을 치고 있다든가 일부러 이런 거를 본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사찰 관계자분들 중에. 섬뜩하네. 예. 예, 꽤나 있답니다. 그게. 근데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네들이 할지는 몰랐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일을 이제 겪고 거기까지 알고 나서 저한테 왜 이 얘기를 했나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돌비님 말이 맞아요. 우리 귀족은 주변에 다 있어요. 예. 근데 제 말투, 억양, 목소리, 직업 뭐 저 아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특정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충분하죠. 예, 근데 이제 이 동생이 돌비님 채널을 아주 뭐 미친놈처럼 본 건 아니고 쇼츠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알고리즘을 타고 한 번씩 나올 때 있잖아요. 아, 거기서 이제 동꼬님을 영접했구만. 거기서 제 목소리를 듣고 몇 개를 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무슨 형인데 싶어가지고 보니까는 하필이면은 제 이야기 중에 그 꼬봉 형님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계 꼬봉 형님. 예, 그 형님. 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그 형님 통해가지고 혹시 사람을 찾을 수 있냐. 예. 그래서 제가 그 꼬봉 형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너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야, 그렇게 쉽게 해서 찾을 것 같으면은, 야, 뭐, 경찰은 노냐.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오히려, 올바르지 않은 길을 통할 생각은 하지 마라. 거기서 또 탈난다, 너.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동생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려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 형님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형님한테 물어보도 없이 잘랐죠. 네. 자르고 절대 올바르지 않은 쪽으로 네가 뭔가 들어가서 알아볼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면서도 이제 돌비님한테 뭔가 하나 얘기할 건덕지는 건졌구나. 월척이구나 하면서 얘기 하나를 들고 오게 됐죠. 아, 이게 어찌 보면 지금 해주신 이야기에서 사람이 굉장히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게 사실상 빠따예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그 빠따를 본 적은 없거든요. 뭐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 뒤에다가. 근데 정말 눈으로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때리기 때문에 맞는 사람만 아파요. 맞으면서. 빠따가 가장 무섭고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뭐 그런 이야기였구나 무서웠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 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빠따니까 그러면 저의 몸과 마음은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동네꼬마님 오늘 이야기도 스펙타클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동네꼬마님이 그냥 뭐 농담조로 빠따 이렇게 때린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 항상 빠따를 때리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시청자분들이다 이렇게 항상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